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입니다. 여러분, 코인 투자 정보 어디서 찾으시나요? 혹시 너무 많은 정보에 진짜를 놓치고 있지 않으신가요? 코인 시장의 이슈를 파헤쳐서 진짜배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11월 11일 목요일 코인 파헤치기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알고란의 고란 대표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 코인 시장에 좀 화제가 되는 얘기 어떤 것들이 있어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최근 네. 들어서 이제 코인 시장과 주식 시장이 굉장히 가까워졌습니다. 예전에 이제 주식하던 분들은 야, 코인은 사기야, 하는 거 아니야라고 했는데 요새는 이 코인 시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굉장히 주목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요. 네. 최근에 가장 핫한 그 테마가 바로 NFT라는 테마인데 대체 불가 토큰. 네네,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핫한 소식이라고 하면 사실 남이 돈 번 소식이 핫하잖아요. 저도 아는 애널리스트한테서 들었는데 그 네. 애널리스트가 아는 펀드 매니저 후배가 이렇게 분석을 하다 보니까 위메이드 주식을 너무 사고 게임사 싶다. 위메이드. 네. 너무 사고 싶은데 펀드 매니저는 사실 투자하면 안 되거든요. 직접 투자. 자기 펀드에 투자할지라도. 네. 그래서 사표를 냈답니다. 이거 사겠다고. 회사에 네. 주식 산다고. 네, 나는 주식 주식 산다고. 사야 되니까 네. 이 회사는 더 이상 못 다니겠다. 네, 예. 어차피 이제 좀 돈을 벌어서 이제 개인 투자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회사에서 야 다시 생각해봐라. 너 뭐 그래도 되겠니 하면서 이제 사표 수리가 약간 지연되는 와중에 네. 아 그러면 위메이드를 못 사니까 그러면 코인이라도 사자. 이래서 네. 위믹스라는 위메이드가 발행한 코인이요. 예. 그 위믹스를 샀답니다. 사자마자 이게 한 흥미진진해집니다. 두 예. 배는 올라서요. 아, 가격이 두 배가 올랐어요? 2배 올라서 예. 이제 사표가 이제 수리가 되는 와중이니까 이걸 이제 현금화를 해야 되니까 정리를 했대요. 근데 이게 인출 한도 등등이 있어가지고 이제 좀 미리 빼놓고 있는데 갑자기 위믹스 그러니까 코인이 가격이 또 급락을 하네요. 왕창 올랐죠. 아니 위믹스가 급락을 했대요. 아, 급락했어요? 네, 급락했어요. 네. 그래서 이 정도 밸류를 받을 코인은 아닌데라고 해서 그 샀던 걸 다시 그 위믹스를 사서 물량을 2배로 늘렸답니다. 그런데 그걸 저점으로 해서 다시 또 올랐고요. 사표가 수리가 돼서 코인을 팔고 위메이드 주식을 샀습니다. 위메이드가 또 갔고요. 그래서 듣기로는 한 영끌에서 그야말로 한 6억인가 7억인가를 투자했는데 150억 만들고 이제 안녕하고 행복하게 개인 투자 생활을 하고 있답니다. 아, 뭐 아주 흥미로운 얘기긴 하지만 약간 배 아픈 부럽네요. 예. 좀 약간 마음을 진정할 시간이 필요한 네. 것 같은데 진정할 동안에 우리 다른 얘기부터 먼저 해보죠. 그러면 오늘도 3가지 키워드 좀 준비해 오셨죠? 예, 어떤 걸 좀 준비해 오셨습니까? 자, 첫 번째 비트코인 오늘이 제일 싸다. 자, 물음표 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업비트 대 빗썸 네. NFT 대전. 네, 또 NFT 나와요. 네. 예, 세 번째 또 나옵니다. NC 소프트도 NFT 참전. 네. NFT를 요새 도배가 되고 있습니다. 예, 요새 NFT가 핫한가 보네요. 네. 예. 첫 번째 이슈부터 한번 보죠. 비트코인 얘기부터 시작하는 건데요. 예. 비트코인 오늘이 제일 싸다. 네. 물음표 붙이셨어요. 이게 예. 제가 원고를 보낼 때만 해도 오늘이 제일 싸다 뒤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네. 그런데 아침을 지나고 나서 제가 작가님한테 뒤에다 물음표를 붙여주세요라고 했어요. 아침에 아시겠지만 뭐 아침에 월스트리트에서도 네.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네. 미국 10월 CPI가 6.2% 나왔죠. 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년 대비 6.2% 나와서 31년 만에 최고치. 정말 깜짝 놀랐고요. 나스닥도 네. 그래서 한 1.6 정도 밀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인플레이션의 우려감이 굉장히 커졌었는데 사실 이 인플레이션 그 CPI 지수가 나왔을 때요. 비트코인은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네. 인플레이션 헤지 수단으로 금 맞아요. 보통 얘기하는데 이제 최근에는 디지털 금에서 비트코인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 있었는데 갑자기 CPI 지수가 이렇게 높게 나오니까 오히려 비트코인 가격이 더 올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확인한 게 11시 15분경 지난밤 바이낸스에서 69,000달러를 찍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침에 그러고 일어나 보니까 이 그래프에 흔적이 62,000달러대까지 밀린 흔적이 남아 있어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를 보니까 밤새 헝다 이슈를 두고서 네. 여러 가지 엇갈린 보도들이 나오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잠깐 출렁였다가 지금 현재 한 64,000 안팎에서 5,000 안팎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튼 사상 최고치 찍고 좀 떨어지긴 했어도 지금 비트코인 상승 기대감이 지금 높아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뭐 방금 말씀하셨듯이 네네. 인플레 헤지 수단으로 이제 비트코인이 좀 꼽히니까 그러면 이제 이 계속 비트코인 상승 기대감이 높은데 뭐
뭐 여러 가지 이제 네네. 이유들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죠. 일단 크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자산 시장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인플레 해지 수단이다라고 해서 각광을 받고 있고요. 이 게다가 이제 투자의 주체가 이른바 뭐 X 세대니 베이비붐 세대니 이런 연령대에서 이제 MZ 세대로 중심이 옮겨오고 있거든요. 그럼 MZ 세대들한테는 실물 금 투자보다 오히려 비트코인 투자가 더 낯익은 광경입니다. 그래서 거부감이 없다는 점이 있어서 오히려 금의 대체로 약간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전통적인 자산 시장 관점에서 봤을 때고 그 온체인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코인 시장 안에서 이제 벌어지는 일들. 이것도 지금은 제가 오늘이 제일 싸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지표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어요. 어떤 게 있어요? 첫 번째로 보자면 그 블록체인의 좋은 점은 뭐냐면 지갑 주소만 알면 이 지갑에서 코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다 추적이 가능하잖아요. 다 공개돼 있다. 이 지갑 가운데 이른바 고래로 분류될 수 있는 그 지갑들을 봤더니 소위 그 큰 손들이죠. 네, 맞습니다. 고래들이 비트코인을 안 팔고 축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2017년 말 18년 초에 비트코인 가격이 굉장히 급등했다가 떨어질 때요. 고래들이 그때 집중적으로 팔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고점임에도 불구하고 고래들이 계속 사 모으고 있다. 안 판다라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더 오를 것 같다라고 고래들은 판단한다는 거죠. 일단 추정이네요. 근데 네, 그 고래들이 이제 나는 이래서 안 팔고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으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고래들이 만약에 팔고 싶으면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같은 중앙화된 거래소로 옮깁니다. 팔아야 되니까. 근데 팔 생각이 없으니까 이 코인을 빼서 자기 지갑으로 옮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중앙화된 거래소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보유량이 사상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이 얘기는 그만큼 매도 압력이 적다라고 볼 수 있죠. 두 번째도 역시나 이제 그 공급 사이드에서 할 수 있는 얘기인데요. 그 비트코인을 공급하는 채널이 사실 채굴자들이잖아요. 이 채굴자들이 이거 보통은 채굴 하게 되면 현금화를 합니다. 팔아가지고. 근데 이 채굴자들이 이거를 현금화를 안 하고 계속 쌓고 있어요. 갖고 있어요. 그분들도 이제 쌓고 있다. 왜? 더 오를 것 같으니까 쌓고 있는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이 자산시장 차원에서 봤을 때 올 들어서 암호화폐 펀드로 89억 달러가 유입이 됐습니다. 2020년에 67억 달러거든요. 그런데 10월 말 기준으로 89억 달러니까 이미 작년보다 훨씬 많네요. 훨씬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ETF가 있기 때문에 아마 자금은 더 많이 들어올 것 같고요. 이 네 번째로는 약간 수급 측면에서 봤을 때 보면 이 이른바 내가 이게 떨어질 거야라고 예상이 되면 숏 포지션을 잡잖아요. 선물 시장에서 올라갈 거야라고 하면 롱을 잡고요. 그런데 최근 상승세에 94%의 숏 포지션이 정리됐거나 정리했거나 그러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숏 포지션을 본인이 정리를 했거나 아니면 그 좀 레버리지를 많이 잡아서 노출시켰는데 청산이 됐거나 하는 식으로 해서 94%가 정리가 됐다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요. 이게 그 선물 거래소에 보면은 현물 가격이 있고 선물 가격이 있으면 이 현물과 선물의 차이를 통해서 이제 펀비라고 해가지고 이걸 이제 먹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펀비 비용이 있는데 이게 이 선물 가격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더 오를 거야라고 하면 더 비싸집니다. 그러니까 현물과 선물 차이가 더 벌어지는 거죠. 이 펀비가 최근 들어서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앞으로 비트코인 가격 오를 거야라고 베팅하는 사람들이 좀 많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렉트 캐피탈이라는 곳에 애널리스트가 한 얘기인데요. 매도 타이밍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계속 오를 거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네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토트 고든 창업자 같은 경우에는 CNBC 인터뷰를 하면서 15만 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 고객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된다. 다만 조금만 담아라. 왜냐하면 이게 자기도 역시나 3%밖에 안 된다. 여러 가지 자산 가운데 이게 어쨌든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담는 거지 여기에 막 베팅하고 이런 건 아니니까 조금만 담아라. 라는 얘기를 했고요. 크라켄이 보고서가 나왔는데 여기가 좀 센 보고서를 내놨어요. 지금 자기들이 비트코인 가격 차트 움직임을 봤더니 2017년 4분기 상승장과 유사하다라는 겁니다. 2017년 4분기를 떠올리면 그 10월부터 시작해가지고 해서 12월에 급등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감안하면 아직 우리 12월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비슷하게 움직인다면 아마 10만 달러 아래 부근 정도에서 마감할 거다라고 이제 전망을 했습니다. 계속 오른다는 그런 얘기들밖에 없네요. 사실 제가 좀 나쁜 얘기 좀 찾아보려고 그랬는데요. 잘 찾기가 좀 힘들어요. 최근에는 되게 이 비트코인 시장에 긍정론자들이 지금 맞아요. 주도를 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그 뭐 나쁜 얘기를 찾은 건 아니고 그냥 저도 시장을 본 경험상 주식 시장도 그렇고 코인 시장도 환희가 넘칠 때 꼭 뭐가 하나 터지더라고요. 모두 다 좋다고 할 때 꼭 떨어지잖아요.
근데 어쨌든 어제도 그래서 헝다에 대한 약간의 리스크 요인이 보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매도를 해가지고 가격이 밀린 건지 모르겠는데 또 다시 올라왔거든요. 비트코인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 맞는데 시장 경험상 이렇게 모두가 환희에 차 있을 때는 오히려 리스크 관리에 충실해야 된다. 여튼 뭐 투자 자산이라는 게 오르기도 하지만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다 감안하면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인 비트코인 오늘이 제일 싸다까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죠. 두 번째는 이제 업비트 빗썸 NFT 대전 요걸 들고 나오셨는데 업비트 빗썸 하면 이제 거래소잖아요. 맞습니다. 거래소들이 싸움을 벌여요 지금? 네, 지금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업비트가 2017년 가을에 나왔어요. 9월 달쯤에 베타 서비스하고 10월부터 이제 본격 서비스 했거든요.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당시 이제 거기 업비트 홍보를 맡았던 분이 와가지고 이런 거래소가 나온다. 그러니까 한번 써보셔라 이렇게 이제 권유를 해주는데 아니 이미 거래소 빗썸 코인원 전 쓰고 있었거든요. 지금 거래소가 나와서 무슨 경쟁력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딱 나왔는데 이게 가입이 너무 쉽다 보니까 당시에는 그냥 카톡 몇 번만 누르면 가입이 됐었거든요. 지금이야 좀 어려워졌지만 그러다 보니까 업비트가 갑자기 사세를 펴기 시작하면서 12월부터 그냥 역전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1등 거래소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이 1등이죠. 네네. 반면 빗썸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2등 그냥 만년 2등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단 1차 대전이라고 할 수 있는 거래소 그 자체 익스체인지 대전에서는 업비트 1승, 완전 1승. 네, 늦게 출발했지만. 그러면 이제 그다음 차세대 먹거리를 찾아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 거래 수수료로 업비트가 뭐 1분기에는 뭐 매일 100억씩 벌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2분기에는. 하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시장이 좋으리라고 장담할 수는 없죠. 2019년, 20년 힘들었거든요. 업비트 돈을 못 벌어서 거래량이 안 나오니까. 미국에서도 보니까 코인베이스가 뭐 거래량이 좀 줄면서 네, 맞아요. 뭐 주가가 타격을 받고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줄면 거래소들이 좀 타격을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뭔가 사업 다각함이 차세대 먹거리를 찾아야 되는데 그 차세대 먹거리를 아마 NFT에서 찾은 것 같습니다. non-fungible 토큰에서요. 자, NFT라고 하면은 그 핵심이 뭐냐면 이 NFT화할 수 있는 그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 뭔가는 뭐냐? 바로 콘텐츠, IP거든요. 지적재산권. 뭐 보니까 무슨 그림을 가지고 뭐 NFT 한다니 뭐, 맞아요. 뭐 영상 가지고 한다니 뭐 그러니까 그 그림이나 영상 뭐 이런 게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 콘텐츠 기업이 있는데 여기만 있으면 안 돼요. 기술을 갖고 있는 쪽이 붙어야 되거든요. 두 개가 만나야지 NFT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블록체인 기술에 앞서 있는 기업이 어디냐라고 보면 아무래도 거래소가 블록체인 기술을 가장 많이 갖고 있어요. 빗썸과 업비트가 되겠죠. 일단 선두주자인 업비트가 먼저 치고 나갔는데 업비트가 제가 느끼기에는 거의 IP 블랙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정말 지적 재산권을 갖고 있는 업체들과 업무 제휴를 굉장히 활발하게 체결하고 있는데 일단 그 음악 부분에서 보자면 한 몇 달 전에 그 JYP 창업자인 박진영 씨 지분을 366억에 샀다라는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요거는 서막에 불과했고요. 결정타는 하이브. 서로 상호 지분 투자를 했습니다. 네, 요거 빅 뉴스로 나왔었죠 얼마 전에. 두나무가 하이브에 7천억 투자했고요. 하이브가 두나무에 5천억 투자했습니다. 하이브가 5천억 투자하고 받은 게 한 2.5%거든요. 지분이. 그럼 두나무 기업 가치는 20조. 하이브 그러면 BTS.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되죠. 완전히 BTS 있고 JYP의 박진영도 있으니까 이 JYP 쪽 IP를 갖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거죠. 자, IP 부분에서 음악이 있다면 그다음에 영상도 있겠죠. 영상 부분에 있어서는 A스토리라고 킹덤 만드는 회사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A스토리 사이트 들어가 보니까 이 드라마 작가군에 이제 이름만 되면 알만한 작가군들 한 40여 명의 이름이 쫙 올라와 있더라고요. 사실 드라마 작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작가 군단을 보유한 A스토리와 또 협력을 맺었습니다. 영상 부분에서 하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IP 부분에 있으면 미술이 있겠죠. 서울 옥션 블루라고요. 서울 옥션의 자회사로 이제 NFT 사업 쪽을 좀 활발히 하려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서울 옥션 블루와 또 두나무가 제휴를 맺었습니다. 이러면 이제 빗썸은 약간 지금 현재 제휴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뒤따라가는 그 형국인데요. 최근에 나온 보도는 초록뱀 미디어 이곳이 펜트하우스 만든 곳이거든요. 여기 드라마 제작사죠. 네네네. 여기가 유상증자 형태로 NFT 사업에 진출한다라고 했는데 그 유상증자 하는데 제3자 배정이에요. 근데 거기 누가 들어가 있냐면 주로 빗썸의 계열 회사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빗썸 계열이라고 하면 빗썸 코리아, 비덴트 이거는 빗썸 코리아의 최대 주주죠. 위메이드 트리 이거는 위메이드가 비덴트의 2대 주주입니다.
버키 스튜디오, 비덴트의 최대 주주입니다. 여기 다 그 빗썸 패밀리 계열들이 관계사들이 이제 쭉 들어가 있는 다 거니까.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최근 들어서 그 NFT 마켓플레이스를 열기 위해서 인재 채용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런 얘기는 일단 영상 쪽을 IP를 붙여서 NFT 쪽에다 진짜 한번 시장을 꾸려보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형국이고요. 그러니까 NFT가 핫하니까 지금 거래소 업비트랑 빗썸하고 이제 큰 전쟁을 벌일 준비를 하고 있네요. 네네. 그러니까 예. 그 외에 또 NFT 관련 뉴스들이 꽤 많이 나오던데요. 네, 맞아요. 예. 근데 제가 아까 두 개가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데 IP를 가진 기업, 콘텐츠 기업 가운데 독자적으로 이제 좀 추진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네. 이 대표적으로 SM 엔터인데요. 이게 지금 회사가 팔린다 만다 얘기가 많아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가 이 9일날 솔라나라는 플랫폼 있잖아요. 네. 솔라나 뭐 이래가지고 약간 화제가 됐던 여기가 개최한 컨퍼런스에 연사로 참여했어요. 거기서 우리가 메타버스, NFT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분이 솔라나 컨퍼런스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할까를 보면 이 솔라나 가격이 그 연초만 해도 얼마 안 했거든요. 근데 뭐 $250까지 이렇게 급등을 한 계기가 뭐냐면 솔라나 기반의 NFT 마켓플레이스가 열리면서 이제 꽃을 피운 거거든요. 예. 사실 이더리움 NFT 한번 발행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수료가 수십만 원 나옵니다. 감히 거래하기에 수수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이런 상황이 펼쳐져요. 그런데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싸고 빠르다. 라는 강점을 통해서 솔라나 기반 NFT가 굉장히 많습니다. 활성화가 돼 있고요. 그래서 아마 그 싸고 빠른 플랫폼인 솔라나에서 솔라나 기반으로 해서 SM 엔터가 NFT 사업을 펼치는 거 아니냐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프리카 TV는 자체적으로 해서요. 그 BJ들이 이쪽에 이제 콘텐츠 IP잖아요. 이들을 기반으로 하면서 NFT 마켓에 진출하기로 지금 선언을 했고요. 예. 이즈 미디어라는 곳은 마이네임 제작사 최근에 인기를 끌고 있는 스튜디오 산타클로스와 스튜디오 산타클로스와 이제 제휴를 맺고 이제 IP를 확보한 다음에 NFT 사업에 뛰어들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요새 뭐 NFT가 스치기만 해도 뭐 주가가 쭉쭉 오른다며요. 제가 보기에 약간 이게 옛날에 바이오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주식시장에서 옛날에 바이오를 사업 목적에 추가하면 주가가 급등했거든요. 지금은 그냥 사업 목적에 NFT를 추가하면 주가가 급등하는 모양새입니다. 이 실체가 뭔지 걱정입니다. 사실 이게, 걱정돼. 말씀하신 대로 수수료가 또 엄청 많이 든다고 네네. 그러던데 그렇게 해서 실제로 NFT를 해가지고 뭐를 한다는 게 상당히 비용도 많이 든다. 아니 뭐 플랫폼을 뭐 네. 좀 싼 플랫폼 이용하면 되긴 한데 제가 지금 느끼기에는 그때 바이오 열풍 때처럼 뭔가 진짜로 계획이나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다 한다니까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해서 발을 걸치면 일단 주가가 오르니까 그래서 자꾸 발표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근데 어쨌거나 걱정입니다. 코인 거래소가 한다는 거는 기술은 예, 맞아요. 있다. 그래서 그쪽을 한번 좀 집중해서 좀 봐야 되겠다.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 두 번째 거 업비트 대 빗썸 NFT 대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요. 세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죠. 세 번째도 NFT예요, 결국. 네, 요새 네. NFT 아니면은 코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요. NC 소프트도 NFT 참전. 네, 맞습니다. 사실 원래 네. 제목은 넷마블도였거든요. 네. 근데 넷마블은 어제 나왔고 네. NC 소프트는 오늘 아침 네. 따끈따끈한 소식으로 실적 하죠. 컨퍼런스 콜을 하면서 CFO가 나와가지고 앞으로 우리의 미래는 메타버스와 NFT에 있다라고 발표하고 자체 코인도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NFT에 뛰어들 것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다 준비가 돼 있대요. 그래서 잠깐 고개를 갸웃하게 되는데 진짜 준비가 된 거 맞는지. 하여간 준비가 다 돼 있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제가 되게 놀랬던 게 뭐냐면 아침에 제가 모 이제 증권사 앱을 등록해 놔가지고 관련 그 관심 종목 주가가 이렇게 네. 변하면 저한테 이제 와요. 메시지를 알려줘요. 근데 NC 소프트 주가가 5% 올랐습니다.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다음 좀 있다가 10% 올랐습니다.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NC 실적 안 좋을 텐데 왜 올랐지?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영업이익이 절반 반토막 났습니다. 근데 왜 올랐을까 봤더니 NFT 메타버스 진출하겠다라고 하니까 주가가 또 이렇게 급등했거든요. 이게 리니지 W 나올 때보다 더 올랐어요. 그래서 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보면 지금 게임사들도 역시나 다들 NFT로 뛰어드는 네.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 게임이 펼쳐지는 공간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메타버스와 가장 관련이 깊은 곳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게임 산업이 아마 메타버스와 가장 관련이 깊을 때고요. 그 메타버스 안에서 자체 경제가 돌아가려면 NFT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게임 회사들이 너도 나도 지금 NFT 사업을 구축하겠다라고 하는데 여기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과연 준비가 잘 된 건지 사실 고개를 갸웃하는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도 게임사들은 어느 정도 그 IT 기술들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기술이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실제로 그 NFT 테마로 해서 가장 많이 주가가 오른 기업이요 위메이드예요. 아까
먼저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던 예. 그 매니저가 바로 사겠다고 했던 그 주식이고요.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실적으로 보여준 게 뭐냐면 위메이드가 8월달에 이제 미르4를 출시를 하면서 네. 국내에는 NFT를 붙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행성이 있다. 이걸 현금화하게 됐을 때 이거 그러면 바다 이야기와 다른 게 뭐냐라는 시선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에서는 등급을 안 내줍니다. 그러니까 출시를 못해요. 그럼 대신 어떻게 했냐? 이 위메이드가 한 일이 뭐냐면 대신 글로벌 미르4 전 세계 시장에 출시하는 미르4에는 NFT를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시장에서는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게임 가지고선 뭐 돈을 벌고 버는, 뭐 네네.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국내에서는 지금 안 불법으로 되고요. 돼 있지만 네네네. 해외에서는 가능하니까 이제 해외에 출시하겠다 이렇게 된 거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출시를 했더니 음. 정말 너무 인기가 많은 거예요. 음. 그 170억 원에서 출시가 됐고 서버 수가 지금 약 180개, 동접자가 100만 명을 돌파하면서 흥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남미에 가면 엄청 인기가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 미르4 같은 경우에는 출발이 이제 게임 회사에서 출발한 거잖아요. 네. 그 아마 여러 개 블록체인 게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조악해요. 근데 미르4 같은 경우는 굉장히 완성도가 있습니다. 이 위메이드의 장영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게임 회사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게임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자기는 플레이 투 언, 그러니까 벌기 위해 게임하는 게 아니라 플레이 앤 언이라는 장르를 개척하고 싶다라고 했어요. 게임하고 벌고. 예. 그러니까 게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에 방점을 찍으면서 지금 사업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요. 음. 그다음에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마수라고 볼 수 있는 곳이 위메이드의 마수쯤 되는 곳이 바로 컴투스입니다. 컴투스와 이제 게임빌이 합병을 했잖아요. 그런데 게임빌이 이제 최근에 공시를 냈는데 이달 말에 주주총회를 열어서 사명을 컴투스 홀딩스로 바꾸고 블록체인 투자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지금 보면 게임빌 같은 경우 컴투스 홀딩스로 이름을 바꾸는 게임빌 같은 경우는 코인원의 2대 주주예요. 네. 이제 거래소 쪽하고 이제 협력을 통해 가지고 NFT 마켓플레이스를 내년에 연다. 자체 토큰도 발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 컴투스 홀딩스 밑에 있는 그 컴투스라는 회사 자체는 최근 들어서 그 글로벌 블록체인 게임 회사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 늘 나오는 애니모카 브랜드 여기는 빠지는 데가 없어요. 삼성도 네. 투자하고 그 마인도 투자하고 그 애니모카 브랜드 그다음에 뭐 캔디 디지털 이런 최근에는 그 미국의 블록체인 게임 회사인 미시컬 게임즈도 투자하고 굉장히 투자를 활발히 하고 있어서 지금 어떻게 보자면 현재까지 뭔가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곳은 위메이드와 컴투스 홀딩스, 컴투스 게임빌 계열의 지금 이 성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다른 그 주요 게임 회사들 넷마블도 우리 진출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큰 게임사들이 이제 다 들어가는 들어가겠습니다. 것 네. 같네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시작할 때 NC NC 도, 소프트, 그다음에 넷마블 이런 데도 다 들어가고 싶다 여기에. 그러니까 게임하고 코인, 블록체인이 결합되는 네, 맞습니다. 그런 형태로 점점 비즈니스가 바뀌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네. 예, 이거 상당히 좀 주의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산업이 어떻게 바뀌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네. 키워드까지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그래서 세 번째 NC 소프트도 NFT 참전까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제 11월 11일 목요일 코인 파헤치기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 줄 평으로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한 줄 평, 예. 한 줄 평이 될 수도 있고 제 요즘 최근 심정인데 제가 요즘 가슴에 새기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항상심. 항상심이요? 네. 평정심 아니고 항상심. 항상심. 예. 항상 똑같은 일정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게 NFT 제가 들고 왔는데 요새 비트코인이 오늘 제일 싸다. 이게 다 어떻게 보면 포모를 유발하는 지금 다 토픽들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나 지금 투자 안 하면 안 돼. 지금 NFT 테마 안 타면 안 될 것 같은 약간 그런 네. 마음인데 그럴수록 돌다리도 두들겨 보는 심정으로 리스크 관리에 오히려 더 지금이 더 철저히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뒤처질까봐 두려움. 네. 요것도 중요하지만 이 리스크 관리 요것도 상당히 더 중요하다. 꼭 시장은 뒤통수를 치더라고요. 앞통수를 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많은 또 코인 투자 경험을 네네. 갖고 계신 고란 대표님이 또 해주신 한마디 말씀이었습니다. 자, 유튜브 조선일보 어니 채널에서는 매주 목요일 코인 시장의 이슈와 동향을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채널 구독은 물론이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셔서 알찬 정보들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알고란의 고란 대표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 기자 방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